결국 달러 가치는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고 위안화는 달러 패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섣부른 생각이며 원달러 환율은 더욱더 위험합니다. 위안화는 기축통화가 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스톡인사이트TV입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 주식 경제 이슈를 핵심만 엑기스로 마른 오징어에서 육즙 짜내듯 팍팍 짜내서 3분 정도 요약하는 채널이므로 서론을 길게 씹을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달러 가치에 대해 김영익 교수님, 박중원 기자님, 김정호 교수님 및 최영식 소장님의 서로 다른 시각에 대한 핵심만 간추려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 김영익 교수님, 달러 가치는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고 위안화는 달러 패권을 위협한다. 그림과 같이 달러화 가치는 미국의 세계 GDP 비중 그래프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이 축소된다는 것은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MF에서는 2028년까지 세계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작년 25.4%에서 2028년 24%까지 낮아진다고 보고 있으므로 IMF 전망이 맞다면 달러 가치는 2028년까지는 반드시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편 달러가 과거에는 편리함의 상징이었다가 미국이 달러를 무기화함에 따라 최근에 몇몇 국가들에게는 위협의 상징으로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중심으로 달러를 대신하는 위안화 중심의 거래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50년간 지속해오던 페트로달러 시대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중국 금융시장이 그렇게 빨리 팽창하지 않았고 금리 자유화도 되지 않았지만 중국의 장기적인 목표가 위안화를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결국 달러 가치는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고 위안화는 달러 패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 박종훈 기자님, 오히려 달러 가치는 오를 수 있고 원달러 환율은 더욱더 위험하다. 새로운 복잡계 경제학에서 보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상호작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미국 정부이기 때문에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미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것을 막을 것이기에 오히려 달러는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달러화 품귀 현상을 만들어내고 일부 국가가 부도난다 하더라도 미국만 괜찮으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달러 패권이 흔들린다는 것만 가지고 는 달러가 오를지 내릴지 섣불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행이나 한국정부는 9월 정도면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75%포인트로 역대급 금리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원화 약세가 잠시 쉬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금리 인상은 곧 마무리되고 인하한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금리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오래 갈 것이다 라는 우려만 나와도 달러 환율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3, 4분기쯤 계속 금리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크게 불거질 수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섣부른 생각이며 9월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고 금리 격차가 이대로 유지될 경우 원달러 환율은 더욱더 위험합니다. 한편 만약 금융 불안이 다른 나라에서 나타난다면 그 나라 통화는 폭락을 하겠지만 미국은 패권 국가고 패권 통화이기 때문에 완전 다릅니다. 미국의 위기가 오면 전 세계의 달러를 미국이 싹 흡수합니다. 신용 경색이 일어나면 오히려 달러 품귀가 일어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죠. 과거 사례를 봐도 미국의 신용 경색 시기에는 미국 달러가 100%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 김정호 교수님, 위안화는 기축통화가 되지 못한다. 위안화는 국제통화의 요건인 자유로운 환전, 통화정책의 투명성, 유통성 이 세 가지 다 충족하지 못합니다. 중국 스스로가 막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달러 가치가 미국 국력에 비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미국은 수출을 못해서 맨날 무역적자가 나고 있지만 미국은 서비스업이 강하기 때문에 무역적자가 나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계속 무역 흑자를 내야 되는 나라로서 중국은 무역적자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의 위안화가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하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최영식 소장님, 위안화는 기축통화가 되지 못합니다.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6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거래 지불 청산이 쉽고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2. 정부의 환율 조작이 없어야 한다. 3. 외환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한다. 4.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한다. 5. 정치가 안정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제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6. 통화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가 강해야 한다. 위안화는 위 6가지 조건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우디, 러시아, 브라질 등에서 기축통화를 형성한다고 하는데 브라질이나 러시아 등 환율이 불안정한 나라들의 통화 가치가 폭락하면 중국은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페트로 위안화, 이것은 그냥 중국의 국뽕일 뿐입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고 키 증시에는 믿을 사람 더더욱 없습니다. 이 교훈을 반드시 새기시며 자신만을 믿고 주식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